오랜 노력 끝에 군대 면제 받았습니다. 꿈속에 재입대. 어젯밤에도 또 그 꿈을 꿨습니다.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말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제대했는데 꿈속에서 저는 23 청년이 아니라 60이 간 넘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병 김철수. 꿈속에서 조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이미 전역했는데. 하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 혼자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군대 제대했는데 왜 또 여기에 와 있지?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잠에서 겨우 깨어났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꿈이란 걸 알고는 다행이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이상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군대 가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하여튼 꿈에서도 제발 현실이 아니길 하는 바람을 꿈을 꿀 때마다 간절하게 원했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그립거나 좋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군 생활이 유독 저한테만 힘들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멋모르고 남들 따라갔으니 어떻게든 생활을 해내는데 두 번 오라고 하면 절대 못 갈 곳이 군대인 것 같습니다. 먼 옛날에는 30개월을 복무했습니다. 아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남자들 군대 생활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열변을 토할 때가 군대 생활 경험담입니다. 한두 번 들으면 호기심의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는데 똑같은 레퍼토리를 수백 번 들으라고 한다면 누가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짧지만 강렬하게 남자들 뇌리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군대 생활이었던 만큼 잠재의식 중에 호련히 자신도 모르게 꿈으로 연결되는 모양입니다.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8자리나 되는 군번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꿈속에 나타난다니 그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부모의 엇갈린 마음. 어젯밤에 또 군대 꿈 꾸셨어요? 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자다가 예. 이병 누구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한숨도 엄청 쉬고 도대체 그놈의 군대 꿈은 죽을 때까지 꿀 모양이죠? 허허, 내가 안 꾸고 싶다고 안 꺼지면 얼마나 좋겠노. 나도 죽을 맛이다. 현실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꿈조차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하네 그려. 잊을만 하면 꿈속에 나오니 말이야. 우리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병무청에서 군 입영에 관한 최종 결정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8년 동안이나 끈질기게도 입영 연기를 한 마지막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5등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 면제 대상이랍니다. 우리 준호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말썽이나 피우고 공부도 게을리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식은 뭐니 뭐니 해도 큰 병이 있어 사회활동이 불가능하다든지 전응아로 태어나 평생 부모가 돌봐야 하는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가진 부모들일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런 불행을 가진 부모는 아니지만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이후로는 더 내성적이 되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아이에게 손길과 마음이 많이 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면제받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번 판정이 마지막이라 잘못되었으면 30이라는 나이에 군대 갈 뻔했잖아요. 더군다나 애 아빠가 되어서요. 아내의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문제로 지난 몇 년간 계속 의견이 엇갈렸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 시간에 자격증이라도 더 따고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굳이 고생시킬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남자의 통과 의례라고 그곳에서 철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자고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끈기와 인내심도 배우고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그건 그 시절 얘기잖아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준호는 정신적으로 약해요. 군대 가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내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도 심했고 결석이 잦아서 고등학교도 겨우 턱걸이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 귀하게 키운 아들. 준호는 1994년생입니다. 태어나고 몇 년 안 되어 IMF 외환위기가 터져서 나라 경제도 가정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동료 직원 절반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떠나야 했고 월급도 절반으로 깎였지만 직장에서 살아남은 것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적은 월급으로 몇 년을 버티고 버티자 회사도 IMF를 이겨내고 예전처럼 성장해서 다행히 저도 계속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만큼은 이런 상황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럭저럭 건강하고 밝게 자라며 공부도 중간 이상은 하는 편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아내는 유독 장남인 준호에게만큼은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 못지않게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원하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은 컴퓨터 한 대에 아이패드 한 대를 같이 사용하라고 하고 준호에게는 따로 컴퓨터와 아이패드를 장만해 줄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공부만 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게.
이게 아내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준호는 25살이 되어서도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몰랐습니다. 방 청소도 스스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준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이 아이를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TV에 방영되는 동물의 세계를 자주 즐겨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 어미가 새끼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무리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새끼 사자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혹독했지만 그게 생존의 이치였습니다. 물론 동물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영원히 품 안에 두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캥거루족 세대. 제 주변에도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식들이 몇이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 사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60대 중반인 그에게는 40살이나 된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몇 번의 직장 생활 실패 후 지금까지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안 했으며 할 생각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포기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박 사장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 일상이며 밖에 외출 나간 지는 10여 년도 더 되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너무 길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도인이 나타나신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하면 이젠 오히려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폐인이 되었다고 한숨 섞인 푸념을 들으면서 저는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학교 선배 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35살인 장남이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는 잘 갔다 왔고 아무 탈 없이 군 생활도 잘하고 제대에서는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조직사회에서 뒤처지고 소외당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은둔형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준호의 군입대. 준호가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20살이던 해에 신체 검사를 받고 다음 해에 입영통지서가 나와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꼭 군대 가야 돼요? 훈련소 정문 입구에서 아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당연하지. 남자라면 다 가는 거야. 아내는 울먹이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들어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담담하거나 오히려 의연한 표정이었는데 아들만 유독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남자답게 잘 다녀와라. 그렇게 아들과 이별하고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이었던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훈련소에서 집에 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요즘은 훈련소 내에서도
군대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신병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아서 이상 없으면 입대 날짜를 다시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요? 제 아들이 어디가 모자란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다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 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서너 명 정도가 귀가 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조교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집에 보내더라고 했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군대가 훈련병이 협조에 안 따른다고 집으로 도로 내보낸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 안 가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무청과의 긴 투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기. 그렇게 재신검을 받고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말이야. 군대는 빨리 갔다 와야 잊어버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저는 기분이 좋아 아들에게 훈시 아닌 훈시까지 합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결혼.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너 미쳤어? 대학생이 무슨...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뭔데? 은지예요. 집에 몇 번 놀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싶어 다음날 당장 은지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은지야, 부모님은 알고 계시니? 아직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4개월은 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둘을 앉혀놓고는 둘 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대학도 다니는 중에다가 아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 애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가져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 애를 꼭 낳아서 둘이서 잘 키우겠답니다. 헐, 저와 아내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21, 은지는 20.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실로 닥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를 낳으면 아들은 군대 가고 은지는 학교 다녀야 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은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만나 뵙자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은진의 가족과 다 같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자식 일로 서로 불편하니 말입니다. 당연하게 은진의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직 둘 다 너무 어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여력도 안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준호가 넘어야 할 산이 몇 개나 되었기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두 애들을 설득을 시켰지만 너무나 완강하게 오히려 두 부모들을 설득시키더군요. 어리지만 낳고 싶고 무슨 일을 해서든지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 헤어졌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준호와 은지를 앉혀놓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아직 학생이고 졸업도 안 했다. 준호는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은지 내가 생각을 잘해라. 지금은 서로가 마냥 좋을 수 있지만 세상살이는 마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다. 경제적인 조건이 따라야 사랑도 같이 동반되는 거란다. 제발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힘들게 한다는 걸 명심해라.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지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겠으니 데리고 살든 애를 낳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참 화가 나도 단단히 나신 모양이네. 하기사 딸 가진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나. 남자 쪽인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 배는 점점 불러오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내는 저 모르게 은지와 같이 병원에 부지런히 들락날락합니다. 아내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자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뭐 어쩌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봤습니까?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급하게 예식장을 잡고 가족과 친지, 친한 지인 몇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돌려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없는 살림에 신혼집도 구하느라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뛰어다녀서야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 두 놈은 형이 결혼한다니까 못 믿겠다는 표정에다 신기한지 곧 태어날 조카한테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카가 여자였으면 좋겠어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둑 결혼식을 올렸고 아기도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팔자가 딸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삼신할머니가 전생에 저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지금의 우리 가족도 아들 천지인데 첫 손주도 아들이라니 참 제비뽑기를 해도 이런 확률은 보기 드문데 말입니다. 졸지에 우리 부부는 생각지도 못했던 빠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입대 연기와 정신과 진료. 하지만 준호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졸업은 둘째치고 제일 큰 게 군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군대를 갔다 와야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들에게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일단 군대부터 먼저 갔다 와라.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군대 입대 연기 다시 신청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연기가 된대요. 뭐라고? 뭐 하려고 연기를 하노? 어차피 가야 하는데 연기는 무슨 얼어 죽을 연기냐? 저와 아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줄을 알기나 하는지 아들은 벌써 입대 연기 신청을 해놓았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네. 일을 어쩌면 좋노? 2명의 대학생에다 2명의 손주까지
이러다 유치원 하나 차려도 되겠습니다. 맥 빠진 저의 모습에 아내는 흘깃 흘려보며 아껴 쓰면 되잖아요. 술도 좀 덜 마시고 모임도 조금씩 줄이고요. 내가 언제 술을 많이 마시고 모임을 언제 그렇게 자주 나갔노? 일을 싸질러 놓은 건 아들과 며느리인데 왜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단 말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예쁜 손녀딸을 출산했습니다. 아내는 손주들을 보는 게 너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걱정은 많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신이 났습니다.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가서 반찬이며 필요한 물건들을 부지런히 실어다 줍니다. 저도 퇴근하면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재롱 떠는 손자와 새록새록 잠든 손녀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미소가 흘렀습니다. 녀석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거라. 세월은 하염없이 또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대를 계속 연기했습니다. 결혼, 육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하지만 연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8이 되면 더 이상 입영 연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에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정신과 진단과 함께 약까지 처방받아 오랫동안 먹고 있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라 의사 선생님이 군복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걸 재검받을 때 첨부하래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준호가 정신과를 다니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러다가 정말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처음에는 단순히 상담만 받는다고 했는데 큰일이군 큰일이야. 혹시 우리 아들이 진짜 아픈 건 아니겠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 모르게 우리 부부는 정신과 담당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쯤부터 상담을 받았었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심한 상태는 아닌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담당 의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이나 회사 생활은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진료는 지속해서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런 병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티가 안 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원인조차도 알 수가 없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재검을 받았고 또다시 재검을 받으러 이번에는 다른 도시에 있는 병무청까지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결과는 함흥차사였습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울증이 심해졌는지 약 봉지가 더 쌓이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축 늘어진 아들을 걱정스레 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약 기운 때문에 좀 그래요.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꾀병 아닌가 싶었는데 아들의 상태를 보니 우리가 너무 무심했나 봅니다. 훈련소를 3일 만에 나온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제대를 4번이나 하고도 남을 세월인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입대 연기, 결혼, 재신검, 또 재신검, 정신과 치료, 진단서 제출, 반복의 연속입니다. 최종 판결,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30살이 되던 해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5급 전시근로역. 사실상의 면제였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돌이 가슴에 얹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아픈 병자라는 진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뭐가 모자라서 남들 다 갔다 오는 군대도 못 갈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건강한 아들이라 누구보다 믿고 믿었는데. 그러나 이젠 치료에 전념해야겠지요. 그래야 아들도 온전한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희망. 면제 판정을 받은 지도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손주 손녀들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큰 손주는 내년이면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답니다. 아들도 꾸준히 치료도 받고 틈나는 대로 알바를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니 이젠 정규직 취업에 도전해야겠지요. 제 손주놈들은 무척이나 활발하고 말썽쟁이입니다. 가끔씩 집에 놀러 오면 집안 구석구석 책상 서랍을 다 뒤집습니다. 삼촌들 서랍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한 모양입니다. 방바닥과 거실엔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손녀딸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물감이며 색연필, 스케치북에다 온갖 종류의 그림들을 몇 시간 동안 그립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 안방과 거실의 벽지에다 유성 사인펜으로 마음껏 그려놓은 명화와 낙서들이 이제서야 눈에 거슬리는 게 보입니다. 워낙 오래되어 지우려 해도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내년 봄엔 할 수 없이 도배도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내외에게 도배값 좀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에는 강남 갔던 제비 한 쌍이 돌아와 우리 아들 부부에게 건강을 한아름 물어다 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잘 되겠지요. 희망만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